환자의 상태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환자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더 오냐. 그래서 보통 디스크는 옆이나 앞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뒤로 젖히면 편해지고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더하면 디스크를 의심해요. 가장 쉬운 구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착이잖아요. 협착은 반대예요. 뒤쪽이 낡아서 신경을 압박하니까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없어져요. 보통 걷다가 통증이 있을 때 쭈그리 앉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젖히면 눌리니까 허리를 펴면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은 구부러지죠. 나이 먹으면. 퇴행이 되면서 구부리면 자꾸 편해지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거의 협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협착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걷다가 쉬어야 돼요. 허리를 펴고 걷는 거니까 한 100m 걷다가 쭈그려 앉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협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염좌는 그 발생 요인이 뚜렷해요. 다친 흔적이 뚜렷하면 염좌로 보는 거죠. 보통은 근육 긴장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요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염좌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염좌나 디스크나 척추 협착 셋 다 치료가 되고, 이제 그 구분이 결국은 보존요법으로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수술을 할 거냐 둘로 나누는 건데, 수술은 어차피 한의원에서 못하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보존요법 중에 침과 한약이 이 염좌나 디스크나 협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치료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보존요법 중에는 상당히 그 재현율이 좋은 치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간판이 딱 이렇게 옆으로 돌출되는 상황이 디스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돌출된 추간판에 의해서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스크 하면 보통은 튀어나온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상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걸 찍었을 때 정상인한테서도 많이 보여요, 디스크가. 근데 증상은 안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그 디스크 돌출된 것들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서 부었을 때 대부분 염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거고 신경 압박 증상들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그 돌출된 것 자체가 신경을 누르면 근육이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육이 그 아트로피라고 이게 쫄아드는, 위축되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은 위축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에 신경이 압박 당했냐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염증으로 생각하면 한의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인대를 자극해서 그 늘어난 인대를 정상적인 위치로 가도록 도와주면 척추뼈가 이 균형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니까 통증이 좀 줄어드는 치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순환침을 놔서 부기가 빠져나가도록 혈액순환을 시켜줌으로써 부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하는 건데,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증 때문에 허리 전체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는 약과 그 다음에 이뇨제, 그러니까 부종을 빼기 위한, 염증에서 생긴 부종을 빼기 위한 이뇨제를 상당히 많이 넣어주고, 세 번째는 통증이 전달되는 걸 낮추는 독성이 있는 약을 써요. 이 독성이 있는 약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원리는 이제 염증일 경우에는 부종을 뺀다, 부기를 빼는 치료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독성이 있는 약에 의해서 신경이 통증을 전달하는 것을 이게 막아주는 진통 효과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진통 효과를 일으키는 약이 독성이 아주 강해서 그거를 환자가 감내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견딜 수 있는 만큼에서 증가시켜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제 그 독성 있는 약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주 정도를 약을 먹어보고 독성에 충분히 인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약을 늘리면서 사용하면 기간은 뭐 짧으면 뭐 6주, 길면 한 10주 이 정도에서 통증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의 통증 완화를 생각하면 50%에서 8, 90% 정도의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디스크에서. 근육이 제 모양을 갖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으면 어차피 뼈는 근육에 의해서 이 간격이나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육이 약하면 뼈끼리 부딪히거나 공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는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디스크 환자들은. 그 다음에 운동 종류를 선택할 때 항상 체중을 생각하고 운동 종류를 선택해야 돼요. 허리에 체중이 가해지는 운동은 웬만하면 디스크 환자들은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이 수영, 체중이 안 걸리니까 허리에. 그 다음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들,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권하죠. 근데 허리 근육이 만져봐서 물렁거리고 약한 사람들은 디스크 환자는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통증을 훨씬 잘 견딜 수 있어요. 재발을 막고. 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존재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어떤 때 환자들이 보통 수술을 선택하냐면 전혀 통증이 감내되지 않을 때, 장시간 그것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럴 때 보통 수술을 결정하죠. 그걸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 입원을 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뭐 1, 2주를 받아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잘 선택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양방 쪽에서. 그래서 수술이 나쁘다 좋다 이 얘기는 뭐 한의사로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주는 것, 입원해서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거쳐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술로 가는 것보다는 염증 치료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쳐주고 수술로 가는 걸 권해주고 싶어요. 양방치료에서도. 디스크를 수술한 다음에 통증이 다시 찾아오거든요. 보통 1, 2년 지나면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재수술이 안 되고 통증은 견디기 힘들고 그 다음 검사상 별 문제는 없고 조직에 이럴 경우에 한약을 사용하는 거 괜찮고 침치료도 괜찮고 수술한 다음에 우리가 노동하거나 일을 하면서 그 주위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수술한 흔적 때문에 유착, 근육 유착이나 이런 게 생긴 다음에 그게 운동하면서 파열되거나 건드려지면서 다시 염증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한약이나 침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한약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통증에 대한 인내력 때문에 통증을 오래 앓는 사람들은 그 작은 통증에도 훨씬 더 강한 통증 감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약을 써주면 통증에서 훨씬 더 여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방치료에서는 이제 염증하고 진통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그 독성약제가 결국은 포인트일 수밖에 없고 양방의 진통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단위에서 진통이고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한방에서 쓰고 있는 진통제로 쓰는 그 독성 성분은 그런 거보다는 그 광범위하게 중추성과 말초성 진통을
둘 다 하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진통이 되면 재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냥 다시 통증을 전처럼 느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1, 2년 정도는 견딜만 하다. 그렇게 보이고, 디스크 통증의 인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통증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느끼는 환자들한테는 한방치료를 권해주고 싶죠. 그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독성약제를 동북아시아 쪽에서 쓰는 독이 있고, 옛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먹는 독성이에요.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한 거죠. 인체를 상대로. 그리고 독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다 이해해요. 그 다음에 독을 어느 수준으로 제거해서 쓸 건지도 실험된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약제들이 유통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약 그 약에 의한 독성을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약만 잘 조절하고 독성이 안 맞는다는 전구 증상만 이해하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 정도 굉장히 위험하다 약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